예, 한동훈 네. 대표가 그 비서실장,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이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했지만 정 실장도 그때 몰랐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바로 옆에 계시는 이제 정강재 대변인께서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10시 25분에 그 계엄령 포고가 네. 있었고 그때서부터 이제 기자분들의 그 취재 문의가 폭주하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를 드려서 네. 한번 설명을 요청드렸더니 이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뜻을 전한 거를 보면 네. 정진석 비서실장도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 라인에서 배제돼 있었고 사실 계엄이라는 게 절차만 놓고 본다면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건의해서 네. 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면 발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텝 조직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의사결정 라인에서는 비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말씀 주신 대로 절차상으로만 본다면 비서실장이 의결을 하는 그 주체 중에 하나로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몰랐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장학수 기자 얘기한 대로 오후 5시 정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네. 내부적으로는 실무진 최소한의 실무진들만 이 계엄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또 준비를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왜 밤 11시 30분쯤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계엄을 내린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본회의에서 각종 이제 뭐 탄핵안이나 감사원장 탄핵이나 등등이 이제 예고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 시점들을 좀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접근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이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가 국내 정치에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뭐 저희가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한정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국회의 좀 4조가 넘는 예산 삭감 그리고 이제 잦은 탄핵 이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역대 예산 시즌에서는 항상 감액이 있어 왔고 네. 또 감액을 한 그 부분만큼 다시 또 논의를 여야가 해서 그 부분만큼 또 증액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계속해서 지난하게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우리가 합의를 해내왔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10일까지는 조금 협의를 해봐라 해서 사실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 삭감이 어떤 질서 유지를 군병력을 통해서 질서 유지까지 해야 하는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을 하면서까지 비상계엄으로 이어질 상황이었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탄핵과 관련 그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 네. 3명에 대한 탄핵이 과연 이게 이 말씀드렸던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을 하면서까지 비상계엄으로 이어질 그러할 사안이었나에 대해서는 차차 천천히 규명을 해나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그 감사원장 탄핵하고 검사들 감사하고 그리고 예산 깎고 이러면 네. 사실상 국정 마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있어 오긴 했거든요. 손발을 다 묶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국민들의 삶, 민생이잖아요. 그럼 민생은 사실 경제 문제와 제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지. 사실 뭐 검찰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감사원장을 통한 감사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별로 이게 감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검사 3명 그 탄핵한다고 해서 또 탄핵 직전이었는데 탄핵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마비가 된다는 것은 누구도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3가지 요건을 대통령께 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민주당에서 생각하기에는 과연 2024년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 3가지 요건만으로 성난 이 민심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농단 그리고 입법농단 그리고 탄핵 이런 것들을 언급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왜 탄핵했을까 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 저희와 전화 연결했던 김민석 최고위원조차도 김건희 여사 문제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선포했다라고 주장하니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진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정원희 대변인? 사실 대통령실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당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그 계엄 포고를 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네.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막아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네. 이런 원론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이 계엄을 선포하게 되는 데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네.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나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 내에서 행사한 계엄 선포이기 때문에 네네. 뭐 절차적 헌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향방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네. 아마 당도 대통령실과는 별개로 당은 사실 민심에 굉장히 즉각 반응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도 그런 의사결정들을 모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